카페를 하면서 힐링을 하겠구나 해서 찾았는데 이 카페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감옥이 돼버린다. 좋아하는 거랑 업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를 항상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삼부원입니다. 오늘은 퇴사 전에 이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다니셨어요? 저는 LG를 다녔었어요. LG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되게 안정적인 직장, 뭐 지금도 그렇지만 퇴사한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몽상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었었어요. 진정한 나. 네. 제가 이제 늘 들었던 생각이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적성면에서 여전히 알 수가 없었고 더 늦기 전에 정말 나의 유니크함,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성향과 적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공인중개사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길로 흘러왔죠. 네.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첫 직장으로 다녔으면은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퇴사하셨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일주일 만에 퇴사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건강이랑 웰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관심. 네, 지금도 물론 상당히 관심이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뉴트리션, 그러니까 영양학 쪽으로 나 유학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하고서 퇴사했어요. 어떤 거를 그래도 좀 하고 싶다라는 거는 있었네요. 그런 건 있었죠. 그거 관련된 어떤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취미나 흥미로 하기엔 괜찮은데 이거를 내가 먹고 사는 업으로 했을 때는 저하고는 길이 안 맞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랑 업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맞아요.를 항상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그게 뭐였어요? 제빵이었습니다. 제빵. 그래서 안 맞죠? 카페. 카페 하시는. 약간 사람들과의 이런 마찰과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나는 진짜 카페를 하면서 힐링을 하겠구나 해서 찾았는데 이 카페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감옥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었지 업무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나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몸을 담는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거, 아니면 뭐 창업을 해보고 싶으면 무슨 아이템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시도와 탐색의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하지 나와서 절대로 방황하면서 찾아보지 마라 이 뜻이죠. 맞아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회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본업을 할 때 미리 먼저 실행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그 남는 시간에 나는 좀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거를 좀 이쪽으로 이직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아니면 프리랜서직이라도 저녁에 좀 투자를 하셔서 일거리를 좀 찾아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도 각오도 안 됐는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원래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하게끔 하려면 사실 업무적으로도 되게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업으로 돼버린 상황이면 내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맞을까를 좀 미리 테스트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퇴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동안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걸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퇴사하고 실전에 나와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넥스트 플랜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짜는 거가 필요한 거죠. 문고양이님이 되게 파워제이시잖아요. 그러면 퇴사하기 전에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그 당시에 좀 어린 나이여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대략적으로 난 나가면 뭘 해야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염두에 두고 무턱대고 퇴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런데 약간 확고한 넥스트 플랜만으로 퇴사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구나 해서 넥스트 플랜까지 진짜 짜고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꼭 넥스트 플랜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던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게 우선 퇴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비용과 시간이 맞아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무엇이든 다 힘든 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에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인내하고 버티는 그런 자세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내가 정말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버텨가면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는 과정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곳이 되게 힘들 거예요. 특히나 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건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 경우 빼고는 좀 미니 프로젝트나 어떠한 좀 객관화를 하셔가지고 나오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해보려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미리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과의 성향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는 저 퇴사하기 전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알리니까 되게 다들 많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현실 도피의 마음이 너무 컸고 그 당시에 너무 퇴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그런 말들이 다 듣기 싫고 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방황을 해보면 그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실 거고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조금 수용하는 자세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밀어붙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대로 사는 그것도 정말 좋은 어떤 나만의 그런 인생을 개척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든 안 하든 뭔가 조금 더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했을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퇴사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실 중개사 이 환경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힘든 면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오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이거를 왜 땄을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실전하고 사실 이제 공부적인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요. 당연히 사용할 때가 있겠지만 실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나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집사가 얘기한 대로 힘든 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 속해서 막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역량을 세일즈든 뭐든 이렇게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또 능력껏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포텐이 있는 분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사실 어려움은 항상 있고요. 저희가 좀 퇴사를 하고 나서 많은 방황을 겪었던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실 때는 저희 같은 고통과 아픔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시행착오를 좀 덜 하시도록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